명령 요거 바로 써봤기 때문에 직사각형을 그리는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렉탱글을 그리면서 바로 챔퍼와 필렛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챔퍼가 무엇이고 필렛이 무엇인지 이게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챔퍼와 필렛을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왼쪽에 챔퍼를 표시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각진 모서리가 있을 때 이렇게 거리를 D1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를 D2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D라는 약자는 뭘까요? 지름을 이야기하는 디아메타가 아니라 여기에서 D는 디스턴스 거리의 약자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리, 두 번째 거리 맞춰서 이렇게 경사지게 모서리를 깎아서 없애고 또는 남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챔퍼의 기능인 셈이고요. 근데 D1과 D2가 같을 때도 있지만 D2가 요것이 등식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어요. 그거는 챔퍼 명령을 요 밑에 거 연습할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다가는 제가 필렛을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필렛은 모양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이거 TTR로 그리건 뭐 이거를 옵셋해서 이렇게 옵셋해서 센터를 찾기 위해서 교점을 찾아 놓고 요거 서클 그리던 홀을 그리던 해가지고 만드는 앤데, 필렛의 경우는 Y 방향의 반지름이 예를 들어 10이었다고 그러면 X 방향의 반지름, RX가 무슨 뜻이겠어요? 라디우스 X 방향 반지름이다, 이런 뜻인 셈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반지름이 둘 다 같은 X와 Y의 방향의 반지름이 같을 때 바로 필렛이라는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요거 모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옵셋하고 교점을 찾아서 서클 하나 그리거나 홀을 그리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죠. 근데 필렛이 사용이 되면 이렇게 이 모서리를 지우면서 R10자리 가거나 이 모서리를 살리면서 R10자리로 이렇게 홀을 잡아주거나 이걸 자동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직사각형 그리기 렉탱글을 쓰면서 챔퍼 또는 필렛 이거를 옵션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렉탱글을 썼을 때는 그냥 각진 직사각형을 바로 그렸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옵션을 바로 써서 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챔퍼 요것을 우리는 모떼기, 제도 용어로 이야기했을 때는 모떼기 또는 모따기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먼저 용어를 잘 기억해 두셔야 제가 앞으로 자꾸 이렇게 못되기니 못따기니 이런 표현을 쓸 때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죠? 그죠? 그리고 필렛의 경우는 제도 용어에서 얘를 모깎기라고 표현을 해요. 모깎기? 이거 참 한글로 표현하는 게 더 어렵네. 더 헷갈리네, 그죠? 필렛은 제도에서 모깎기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챔퍼 요거는 모따기 또는 모떼기, 요쪽에 있는 거 요렇게 매치가 되는 것들이에요. 용어들 정리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정말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요거를 1번 과제를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리는데 1번 과제를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리는데 자 1번에서 제일 처음에 그려야 될 거를 여기를 0,0으로 보는데 REC 엔터 먼저 하고요. 0,0을 찍고요. 옵션을 바로 들어갈게요. F 엔터해서 보니까 여기 R50이 있네요. 그래서 50 엔터 하고서 다음 좌표를 350 콤마 또 20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알지면서 직사각형 형상을 구성하는 거 요거를 해보도록 합니다. 렉탱글 명령도 그러하고 챔퍼나 필렛도 그러한데요. 이 명령에서 팁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현재 모드라는 것이 이 명령들을 실행하면 현재 모드가 뭔지를 CAD에서 명령행에 보여줘요. 자, 그런 거를 주의해서 관찰하면서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REC 엔터. 자, 요거 명령행에 잘 보시면 현재 모드가 지금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현재 모드가 아직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렉탱글을 사용할 때 뭔가를 한 게 있다면 거기 모드가 표시가 됩니다. 순서를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일단은 여기에서 모 깎기 F 필렛 옵션을 먼저 쓸게요. 아까 0,0을 먼저 이야기했는데 모 깎기 옵션을 먼저 들어갈게요. 순서 바꿉니다. 자, 모 깎기 옵션 F 엔터. 자, 모 깎기 반지름 지정이라고 이야기 나오죠. 그죠? 모 깎기 반지름은 50 엔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구석점부터 0,0 잡으시면 돼요. 0,0. 다음 구석점을 350, 20, 200. 자, 요렇게 잡으시면 끝나요. 자, 요거 제가 순서를 잘못 말씀드려 가지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REC 엔터. 자, REC 엔터 했는데 모드가 이제는 표시가 되죠. 앞전에 내가 못 갖기 어떤 거를 썼구나, 이거 모드가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렉탱글을 쓰고 난 다음에 어떤 옵션을 적용을 한 게 있다면 그거를 현재 모드에서 보여줘요. 자, 어쨌든 저는 이거 없다고 가정을 하고 처음 한다고 가정하고 해볼게요. 자, F 엔터 해가지고 50 엔터 해가지고 못 갖기 값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0,0에서부터 350, 200 이렇게 넣었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정사각형 요거는 시작점을 요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350에서 얘를 100짜리를 정사각형 두 개를 집어넣고 있어요. 정사각형 두 개 들어가면은 가로로 X방향으로 200인 셈이고 150이 남죠. 그러면 요렇게 50, 요렇게 50, 요렇게 50, 딱 요렇게 맞춰지는 거구나. 요거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요 좌표가 50,50이 되는 거예요. 50,50으로 해가지고 대신에 요거는 반지름 값을 제가 흐릿하게 해버렸네. 요거 20으로 보시면 되죠. 요거는 R20으로 해가지고 렉탱글을 가시면 되겠어요. R20으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좌표를 가는데
요 좌표는 골뱅이 해가지고 100, 100으로 이렇게 가면 되죠. 요거는 옵션의 값이고. 자, 요렇게 조건들을 찾아봤으니까 순서대로 REC 엔터 해가지고 모 깎기 들어가기 위해서 F 엔터 하고서 얘는 20 엔터 해주고 좌표 값을 넣을 때 50, 50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00 골뱅이 100, 100 요렇게 하면은 여기에 요래 뭐 만들어지겠죠. 요거를 바로 해볼게요. 자, REC 엔터. 자, F 엔터. 20 엔터. 첫 번째 구속점을 50, 50 엔터. 그리고 골뱅이 100, 100 이렇게 들어갔죠.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서클 요거 그려볼 텐데 얘 좌표는 100, 아이고 하나 더 쓰고 100, 100 요렇게 가시면 되겠죠. 좌표를 100, 100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R25로 이 서클을 여기에다가 싹 그리시면 되겠어요. 자, 이 서클 그리고요. 자, 요거는 치수가 아예 안 나와 있어요. 요런 거. 요거 치수가 안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 짝에다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릴 때 요거는 대략 이 그림하고 비슷한 사이즈로 가시고요. 요거 로테이트 45도 이렇게 돌리면서 맞추면 되겠어요. 그런 거로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로 막 넘어갈 것 같죠. 그게 얘는 싱크대에 보면 싱크대가 아니고 지금 뭐냐 그 가스레인지 그런 거 흉내내는 거라 가지고 우리하고는 좀 맞지가 않아서 이렇게 설명만 해드리고 바로 요거 끝나면은 요것을 할 건데 잠깐 여기서 요런 거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요거 두 개 그려놓고 여러분 이어서 다른 거 하다가 제가 잠깐이라고 했어요. 렉탱글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내가 필렛 값을 잘못 넣었다.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객체를 선택하고 특성창을 띄우면 돼요. 특성창은 뭐였을까요? 컨트롤 1. 그래요. 컨트롤 1 띄워보시면 자, 이 렉탱글에 대해서 쭉 이 리스트가 있는데 어디 갔노? 렉탱글에서 정점이 요거였나? 요거 자, 요거에서 반지름을 고치는 거로 제가 착각을 했는데 반지름 고치는 거보다 사실은 이 두께 조절하는 게 사실 있었어요. 두께 조절하는 거. 지금 우리가 그린 거는 선의 굵기가 가늘게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특성창에서 보게 되면은 시작 세그먼트의 폭, 끝 세그먼트의 폭, 전역폭이라는 게 있는데 전역폭은 빼고 전역폭은 Z방향이 있을 때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CAD 화면은 X방향, Y방향 2D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시작 세그먼트의 폭, 세그먼트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점 하나 있죠. 요렇게 점 하나가 있죠. 객체를 구성하는 시작점과 끝점 요런 거를 세그먼트라 생각한다 하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세그먼트의 폭을 10으로 한번 늘려보고요.
끝 세그먼트의 폭을 또 10으로 늘려 볼게요. 그럼 두께가 선에 두께가 들어가 버려요. 자, 또 이렇게 10. 엔터. 요거 정리가 되셨나요? 그러고 전역폭 여기에도 10을 한번 넣어 볼게요. 아이고, 엔터를 눌러야 되는데. 전역폭 Z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때 Z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전역폭을 하면 폴리곤 객체의 모든 포함되는 객체다.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에서 ESC에서 빠져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이 옆에다가 렉탱글을 사용하면서 두께를 방금 한 요것처럼 세그먼트의 두께를 적용한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료에는 없었던 거지만 옵션에 있었어요. REC 엔터. 이미지 지점을 똑같이 볼 텐데 옵션을 먼저 관찰을 할게요. 옵션 중에서도 못따기, 고도가 이게 그 뭡니까 Z 방향이었을 거예요. 못깎기 있었고 두께하고 W 폭이라는 게 있죠. W가 선에 디스플레이 되는 굵기인 셈이었어요. W 옵션을 사용해 볼게요. 폭이라는 거. W 엔터. 직사각형의 선폭 지정 0.000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방금 전에 한 것처럼 10으로 넣어 볼까요? 자, 그러면은 그 첫 번째 구석점을 지정해 달라고 그럴 때 여기를 클릭할게요. 오, 두 번째 구석을 클릭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두께가 적용이 돼버렸죠. 오케이. 요렇게 이걸 했다면 요거 특성 창으로 들어가서 이 두께를 폭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한다? 시작 세그먼트의 폭을 다시 0, 끝 세그먼트의 폭을 또 0 요렇게 맞춰버리면, 전역폭도 0 요렇게 맞춰버리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특성 창의 거하고 렉탱글의 W 옵션 폭이라는 개념이 얘네들이 같은 개념이다. 이해되셨나요? 요거 좀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폴리선 객체를 가지고 뭐 할 때 요런 개념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땡겨서 요거는 이야기했어요. 자꾸 드러나야 여러분이 그거 언제 들었었지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렉탱글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렉탱글로 그려진 이 객체는 특성창에서 얘를 살펴보면은 뭐로 뜬다고 이야기했어요? 폴리선으로 뜬다고 그랬어요. 그죠? 폴리선 객체인데 우리가 도면 양식을 그릴 때 렉탱글로 0,0에서부터 297에 210으로 이렇게 A4 사이즈 잡을 때 하고 난 다음에 뭐부터 했어요? 옵셋하기 위해서? 덩어리가 옵셋되니까 이거 뽀겠죠? 익스플로드 했죠? 자, 그러면 만일에 이렇게 이 뭡니까? 이 얘를 갖다가 필렛을 하기 위해서 렉탱글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필렛을 적용해도 되고, 각진 모서리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거를 필렛으로 정리하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필렛을 이렇게 적용해 놓고 렉탱글 그리면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익스플로드 한다 이거예요. 결과는 둘 다 또이또이죠. 그죠? 그런데 요런 것도 할 수가 있지만 렉탱글을 이용해 가지고 할 때 REC 옵션에서
요거도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잠깐 이렇게 뽀개고 참. 자, 이거를 내가 렉탱글을 이렇게 하나 그린다고 생각합시다.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여러분도 렉탱글을 하나 잡을게요. 렉탱글을 임의의 지점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얘를 그려 놓을게요. 자, 다시 보여드리자면 REC 엔터 해가지고 현재 모드가 뭐 목각기랑 폭이랑 이런 게 적용이 됐으니까 이거부터 일단 지우는 거를 보여드리고요. 폭을 갖다가 0으로 다시 바꾸고 목각기 값을 쓴 거 F 엔터 해가지고 이거 0으로 바꿔놓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렉탱글을 내가 임의의 지점 클릭하고 임의의 지점 이렇게 클릭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이랬을 때 옛날 버전의 오토캐드를 쓴 사람들은 여기에 나중에 필렛 명령을 배울 텐데 필렛 명령을 좀 땡겨서 비교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필렛 명령을 쓸 때 라인 객체가 있어서 이 라인 객체가 있어서 이렇게 뭐 직사각형이 그려졌다고 칩시다. 이럴 때는 필렛 들어가 가지고 F 엔터 해가지고 R 값을 내가 정해주고 R 값이 너무 작다. 한 40 정도로 이렇게 정해주고 이것이 선형 객체 그냥 라인 명령으로 그린 객체인지에 따라 달라요. 자, 요거는 요렇게 하게 되겠죠. 선 명령은 따로따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필렛을 들어가서 옛날 버전 같은 경우는 이거를 폴리선 객체로 따로 선택해서 갈 경우 첫 번째 점이 요게 적용이 안 되고 요런 부분만 필렛이 들어갔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요. 폴리선 객체잖아요. 렉탱글로 가면 P 엔터 폴리선 옵션 선택하고 자, 요때 R 값을 뭐 40 이렇게 정해주고 그 다음에 폴리선 객체 그냥 선택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할 때 옛날 버전은 좀 차이가 있었단 말이죠. P라인으로 그릴 때하고 참 차이였구나. P라인으로 똑같은 식으로 폴리선 객체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렉탱글로 갔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렉탱글은 이렇게 다 모서리 꼭지점들이 필렛이 동시에 들어가지만 P라인이라는 명령으로 들어가면 P라인으로 명령해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얘의 폴리선 옵션을 이용해서 간다면 이렇게 모서리들이 여기만 각지고 요런 데는 R지고 하는데 여기는 시작점은 각진 모서리로 그대로 남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문제는 좀 관찰해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관찰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요런 거는 좀 속성을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것들을 좀 풀어서 요렇게 되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과제 그리는 거 한번 쭉 해 보시고요. 2번 과제는 그 다음 이어서 2번 과제를 볼까요? 2번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2번 과제는 렉탱글 갈 때 현재 모드부터 확인해야 되겠어요. 현재 모드부터 확인하는데 0,0 여기를 가지고서 잡고 여기를 16,68 이렇게 잡을 텐데 얘는 현재 모드를 뭐를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좌표 넣기 전에 못따기인데 이게 값이 치수가 표시가 안 됐죠. 여기도 그렇고 그죠? 두 군데가 치수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죠?
요런 거를 요렇게 지시선으로 표시하셔 가지고 요런 거를 지시선이라 이야기하는데 요거를 C4 요렇게 넣어 주세요. C4. 그리고 여기는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6-C4라고 이런 식으로 메모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C4가 적용되는 데가 여기도 총 네 군데가 C4가 적용되는 거다. 아, 쌤. 근데 C4가 뭔가요? C4 챔퍼라는 의미예요. C 요거는 챔퍼 못따기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또 다른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D1과 D2가 같을 때를 이야기해요. D1과 D2가 같다.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X 방향으로도 4가 가고 Y 방향으로도 4가 가는 못따기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죠? 네. 그러면은 0,0에서 못따기를 이용해 가지고 렉탱글을 16,68로 해 가지고 렉탱글을 바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되셨죠? 네. 자, 갑니다. REC 엔터. 자, 현재 모드 보면은 현재 모드 제 거는 아까 뭐 필렛이나 이런 거 다 지웠기 때문에 현재 모드가 안 떴어요. 여러분은 렉탱글 실행하자마자 현재 모드가 뭔지 먼저 보시고 그 값들이 뭐 필렛 값들이 살아 있다면 F 엔터하고 0으로 필렛의 값을 바꿔 주시고요. 자, 저는 여기에서 이제 모 따기를 쓰기 위해서 옵션 C를 쓸게요. C.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못따기 거리 지정 이야기하는데 어느 거? 첫 번째 못따기 거리 지정. 아까 제가 C4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못따기 거리도 4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못따기 거리를 또 물어볼 때도 뭐가 되면 돼요? 4. 엔터하고 그대로 받으면 되죠. 앞서 넣은 4를 그대로 받으면 돼요. 두 번째 못따기 거리 지정에서도.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구석점 0,0에서 16,68 이렇게 가면 되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REC 엔터. 현재 모드 직사각형 모드 보시고 요거 앞서 필렛이나 이런 게 적용됐다면 이런 거를 먼저 다 지워놓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값을 옵션을 선택해야 되겠죠. C 선택했어요. 첫 번째 못따기 거리 지정 4. 두 번째 못따기 거리 지정 이미 첫 번째 못따기 하느라고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꺽쇠가 안에 있어요. 엔터하고 그냥 받아요. 그러면 첫 번째 구석점을 잡아달래요. 0,0. 두 번째 구석점을 잡아달래요. 16,68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거에서 여기다가 라인을 그냥 끝점 이어가지고 이렇게 그을 수 있죠. 이렇게 끝점 이렇게 이어서 끝점 이어서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아유, 간단한 거네. 옵션만 활용하면 되는데 이 치수만 빠져가지고 우리가 짜증이 났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옆에 도형을 그려볼게요. 도형을 추가하는데 자, 먼저는 여기에서 이 뭡니까? 이 미드 포인트에 그 렉탱글을 그리려면 이거 좀 불편할 거예요. 여기를 시작점으로 잡고서 이렇게 두 번째 점 잡아가지고 렉탱글을 여기다 딱 그린다 치면
무브를 또 해야 돼요. 그죠? 무브를 해야 돼요. 그게 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는 뭐 단순하게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라인을 그리는데 90에서 16을 빼면은 90에서 16을 빼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7, 4가 나오죠. 자, 74짜리로 라인을 하나 잡아 놓을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옵셋을 해가지고 요런 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옵셋을 해서 얘네를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라인부터 갑니다. 라인을 MID에서 시작해가지고 자 요렇게 그 7 골뱅이 74,0 해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잡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이제 옵셋을 할게요. 위아래로 옵셋을 할 건데 28. 아 여러분 28 청춘이죠. 부럽습니다. 아 한 분만 하윤씨만 웃어주고 네. 자 여러분 28 청춘이에요. 나도 28 청춘입니다. 마음만. 자 28이니까 얘는 14씩 위아래로 옵셋 하면 되겠어요. 위아래로 옵셋 갑니다. 자 요렇게 가면은 이거를 라인을 이을 수가 있을 거예요. 끝점을 이용해서 라인을 요렇게 라인 명령 들어가서 요 끝점 클릭하고 끝점 클릭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폴리선 객체로 바꾸는 거를 할게요. 렉탱글로 이거는 하는 예제가 대다수를 렉탱글 이용하는 거지만 폴리선으로 바꾸는 거를 좀 해볼게요. 렉탱글 만들면 폴리선이 되죠. 그런 것처럼 라인 객체들이 폴리선으로 바꾸는 거를 좀 할게요. 이것도 나중에 할 거기는 한데 좀 땡겨가지고 이런 거를 먼저 접하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는 P라는 명령을 쓰게 돼요. 그리고 바꿀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그럴 때 요 선을 클릭하고 바꾸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할 때 yes 선택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옵션 중에서도 폴리선들을 편집하는 옵션 중에서도 join 연결 한글로 연결일 거예요. 연결이라는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색깔 바꿔서 요 선하고 요 선을 다 선택하고 엔터 두 번 해주게 되면 이 라인 객체였던 애들이 폴리선 객체로 헷가닥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폴리선 객체에다가 못따기 4를 적용하는 걸 이어서 하려고 그래요. 자 일단 라인 객체를 폴리선 객체로 바꾼다 해보자고요. 갈게요. 자 PE 엔터. 자 폴리선 객체 선택해 달라고 그러죠. 클릭해요. 전환하기를 원하십니까? yes 꺽쇠 가로 안에 들어가 있죠. 그냥 엔터하고 받을게요. P-에디트 옵션 여러 개 뜨죠. 여기서 J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연결이 아니고 결합이었구나. 이 기억력이 저도 이제는 좀 떨어져가지고 자꾸 틀리는 부분이 있네요. 결합이라고 한글로 요거 뜨죠. J 엔터. 자 결합하려고 하는 라인 객체들을 이렇게 크로스 셀렉트 해볼까요? 3개의 라인 객체를 크로스 셀렉트 해봤어요. 엔터. 옵션 화면으로 왔어요? 엔터 한 번 더 하세요. 그러고서 이 객체를 선택하고 특성창 한번 가보세요.
얘가 뭐로 바뀌어 있어요? 폴리선으로 바뀌었죠. 이해되셨나요? 라인 객체를 폴리선 객체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땡겨야 할 내용이기는 한데, 또 땡기는 내용이긴 한데, 아까 그 뭡니까, 제가 팁으로 보여드릴 때 폴리선 객체인 렉탱글에다가 필렛 적용하는 거를 예를 들어 보여드렸죠. 이번에는 챔퍼 명령, 즉 못따기 명령을 좀 땡겨서 이야기할게요. 챔퍼 명령, 요거 CHA 엔터하고 거리값 지정하고 이런 거 뭐 다른 옵션 쓰지 말고 무조건 얘를 P 엔터 할게요. 여기서 P가 뭐냐면 폴리선 옵션을 쓰겠다는 의미예요. P 엔터하고 그 다음에 폴리선 객체 선택한다고 그러고 D 엔터 해가지고 D1의 값을 4로 입력하고 D2의 값을 4로 입력하고 그렇게 하고 이 객체를 클릭해 버릴게요. 그러면 여기가 못따기가 적용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순으로 한번 못따기를 가봅니다. CHA 엔터. 자, 옵션 보면은 폴리선 있나요? 자, 이 P 엔터. 그러고 난 다음에 옵션을 보면은 거리, 각도, 메서드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서 이제 거리로 옵션을 들어갈게요. D 엔터. 자, 첫 번째 못따기 거리 지정. 여기서 좀 전에 하던 것처럼 4. 두 번째 못따기 거리 지정. 그냥 앞서 4 들어갔으니까 엔터하고 그냥 받으면 되죠. 그러고서 폴리선 객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적용됐나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못따기 CHA 엔터 하고서 폴리선을 가겠다. P 엔터. 그러고 난 다음에 옵션 중에서 거리 D 엔터 하고서 첫 번째 못따기 거리 지정 4 엔터. 두 번째 못따기 거리 지정 꺽쇠 가로 안에 4 들어갔으니까 그냥 엔터 받고 폴리선 객체를 이제 클릭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요렇게 바꿔놓게 되면은 요거까지는 왔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안쪽에 거는 여러분이 요런 거를 이거 익스플로드에서 뽀개 놓으시고 폴리선 객체로 변화됐으니까 이걸 익스플로드로 깨야지 이 라인을 쓸 수가 있죠. 객체로. 요거를 64만큼 이렇게 옵셋 시켜 놓고 요거 18이었으니까 위아래로 9씩 옵셋을 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120이라고 이게 각도가 120이라고 설명이 돼 있죠. 요거 할 때는 여기 점에서 상대 극좌표를 이용해서 못 그려요.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도 못 해요. 요렇게 요 라인을 요렇게 잡는 거는 상대 좌표나 상대 극좌표를 이용해서 하기 힘들 겁니다. 절대 좌표도 그렇고요. 자, 요거는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XL을 이용해서 가는 게 좋아요. 그죠? XL.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할 건데, 자, 얘를 A 엔터 하면은 무한선의 각도 옵션을 쓴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120도니까 이 짝으로 이렇게 각도가 기울어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몇 도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는 60도죠. 60도 해놓고 통과점으로 여기를 딱 클릭해가지고 XL 무한선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트림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요 선을 폴리선 요거 익스플로드 하자고 말씀드렸죠. 조금만 참으세요. 요거 좀 하고 끝낼게요. X 엔터.
X 엔터에서 폴리선 객체를 뽀개야 되죠. 자, 이렇게 뽀개졌나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옵셋 갑니다. 64였구나, 참. 64 옵셋 해가지고 요 놈을 이쪽으로 옵셋 해놨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 선을 위로 한 번만 옵셋을 할게요. 어차피 대칭 할 거니까. 자, 얘를 옵셋 가는데 28의 절반인 14 엔터하고 요거를 요쪽으로 9였구나, 참. 쏘리. 이거 9 해가지고 요렇게 옵셋 띄워놨어요. 자, 요 상태에서 화면을 요쪽을 확대해 놨고요. XL 무한선, 양방향 무한선 들어가면 옵션 뭐 쓴다고 그랬죠? 각도 A 엔터.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60도 엔터. 그 다음에 어디를 클릭한다고요? 통과점으로 여기 교점을 클릭한다고요? 교점 이거 보이죠? 이렇게 클릭했어요. 자, 그러면 무한선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트림의 가위를 얘네로 잡고서 무한선 위쪽으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요거를 날리면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날릴게요. 자, 트림 날리고 되나요? 그러면 맞아. 이 트림을 할 때 얘를 가위 객체로 선택하고 이 짜투리 이건 가운데 거는 안 지워도 되겠다. 이건 그냥 델리트 해도 되겠네. 여기만 날리고 이거를 밀어 이렇게 가면 되죠. 마무리는 뭐 거의 끝난 거예요, 이제. 그죠? 요렇게 트림하고 밀어만 하시면 요거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